조선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을 꼽으라면 거의 모두가 한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바로 연산군이죠. 오늘은 바로 그 얼굴 없는 왕 연산군의 비극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가장 빛나는 희망이 어떻게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이자 완벽한 후계자였던 한 남자가 왜 역사에서 자신의 얼굴마저 지워져야 했는지 그 실마리를 지금부터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연산군은요, 조선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공식 초상화, 즉 어진이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건 그냥 유실된 게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고 서늘한 증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연산군이 태어난 시대는 그의 아버지 성종이 다스리던 때였는데요. 법과 문화가 활짝 꽃피었던 그야말로 조선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 황금기였어요. 바로 이 황금기 한복판에서 연산군은 적장자로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시의 왕비의 첫째 아들, 즉 왕위계승서열 영순이라는 거죠. 왕위를 두고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다툼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가장 이상적인 후계자의 등장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안도하고 축복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무대 뒤에서는 훗날 모든 것을 집어삼킬 괴물이 될 비극의 씨앗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학자 타입이었던 아버지 성종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뼛속부터 사냥과 칼싸움을 즐기는 그야말로 야생마 같은 무인의 기질을 타고났죠. 근데 왕세자라는 자리는 어땠을까요? 그에게 끝없는 공부와 절제만을 요구했습니다. 타고난 본성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안에서는 뒤틀린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 트라우마가 터집니다. 바로 그의 친어머니 패비윤 씨가 치열한 궁중 암투 끝에 쫓겨나 결국 사약을 받고 죽임에 당한 사건이죠. 근데 진짜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왕실과 조정 전체가 이 사실을 어린 연산군에게 철저히 숨겼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둘러싼 아버지, 스승, 신하 모두가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인 겁니다. 이 완벽한 기만 속에서 그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의심과 불신의 괴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왕이 되어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순간 꾹꾹 눌러왔던 모든 상처와 분노가 국가 전체를 향한 피해 복수극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그의 분노는 두 번의 대학살, 즉 사화로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무오사화는 자신을 비판하는 신진학자 세력을 찍어 누르기 위한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숙청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갑자사화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광기였죠.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연산군이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벌인 복수극이었거든요. 얼마나 잔혹했냐면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뼈를 갈아 바람에 날려버리는 쇄골표붕이라는 끔찍한 형벌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으니까요. 갑자사화 이후 조정은 그야말로 공포에 질식합니다. 연산군은 모든 신하들의 목에 신언패라는 걸 걸게 했어요.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 혀는 네 몸을 베는 칼이다. 매일 아침 목에 이걸 걸고 출근해야 했던 신하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서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라는 섬뜩한 족수였죠. 자, 이제 궁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오직 왕의 뒤틀린 욕망뿐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이제 광적인 쾌락과 사치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라 일은 뒷전이었어요. 연산군은 오직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데에만 몰두했죠.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을 운평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징집해 궁궐을 가득 채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드는 이들은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흥청?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쓰는 흥청, 망청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흥청들과 노느라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라는 뜻에서 유래한 이 말. 그의 파티가 얼마나 사치스럽고 무절제했는지 단어 하나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끝없는 향락의 밤 뒤편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연산군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어머니의 피 묻은 옷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울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가장 화려한 파티의 주인이 사실은 가장 고독하고 슬픈 영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폭군의 밤도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허무하게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1506년, 더는 그의 폭정을 견딜 수 없었던 신하들이 마침내 칼을 빼앗 들었습니다. 바로 중종 반정이죠. 하룻밤 사이에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군주에서 폐위된 왕으로 전락한 그는 강화도로 쫓겨났고 그로부터 고작 2달 만에 병으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큰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살아생전 수많은 역사 기록을 불태웠던 연산군. 그 대가로 그의 통치 기록은 다른 왕들처럼 존엄한 실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폐위된 왕의 사적인 기록이라는 의미의 일기로 격화되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지워버린 왕은 결국 자신의 역사마저 스스로 파괴해버린 셈이죠. 얼굴 없는 왕, 연산군. 가장 완벽한 출발점에서 시작해 스스로의 모든 것을 지워버린 그의 비극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만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한 시대 전체를 집어삼키는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가 아닐까요?